네, 종목갓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전강 후 약의 장세를 보였는데요. 수급이 굉장히 많이 꼬여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유가증권 시장이죠. 방금 수급이 꼬여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 오늘 장에서만 1조 원이 넘게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요. 이번 달 들어서 4조 2천억이 넘는 매물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이 매도세가 어디로 향했느냐 살펴봤더니 타깃은 바로 삼성전자였죠. 외국인들은 오늘 장에서 9천억이 넘게 팔았고 이번 달 들어서만 3조 4천억이 넘는 매도세를 삼성전자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이에 따라 오늘 장에서 장중에 2,500선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 7거래일째 함께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었는데요. 바로 해리스 관련주입니다. 친환경이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가 이런 장에서도 생존 신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벤트들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잠시 뒤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증시도 이벤트 하나 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수급이 꼬여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도 장 막판까지 수급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의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시장 정말 재미도 없고 저만 그런가요? 다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대부분 조금 명절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조금 우울해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추석을 앞두고 조금 기쁜 마음으로 또 명절에 임해야 되는데 이 참 줄어드는 내 계좌를 보면서 정말 다들 마음 졸이고 계실 것 같은 그런 하루들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추석 명절이 9월에 있는 경우는 대체로 조금 우울한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9월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뭐 미국에서도 9월 15일에 기업들에 대한 그 어떤 이제 세금 징수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이제 유동성이 시장에서 조금 좋지 못한 시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명절 전에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길게 이야기 한번 좀 해보자면 우선 우리 시장이 조금 오늘만 흐름을 봐도 그렇고 최근 흐름을 봐도 그렇고 코스닥은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계속해서 부진해요. 이게 그 앵커님께서 앞서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외국인들의 그 대량 매도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매도를 때리는 상황이고 어제보다도 더 대량 순매도가 조금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조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의 발목을 지금 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풀려야 되는데 조금 다른 어떤 이제 조금 좋은 계기가 조금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반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우선 오늘을 놓고 봤었을 때는 그 해리스 이제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내용에서는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우세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2차 전지나 오늘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조금
조금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 IRA 법안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갔었던 게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에 그래도 좀 발목을 잡는 요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게 엔캐리 문제입니다. 오늘 시장이 장중에 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사실 어떤 대선 토론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장중에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그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월가의 예상치가 근원 수치가 이제 3.2%고요. 헤드라인 수치가 2.5%인데 만약에 이 헤드라인 수치가 지난번에는 2.9%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 컨센서스 자체도 되게 낮은데 2.5%에서 조금 더 밀려서 나오게 됐을 경우 미국의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약세를 보여버리게 되면은 엔캐리 청산 문제가 다시 한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엔화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사실 오늘 CPI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도 있지만 BOJ 이사 중 한 명이 금리를 올려야 될 거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일본의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오늘 조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장중 낙폭을 키웠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인데 이 미국의 대선 전에 유동성을 조금 풀어냈었던 그런 시장들, 재무부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했었던 그런 시기들은 그 뒤에 대선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있었던 경우들인데 이번에도 단기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행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 지나서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갔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다시 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진 않더라도 네. 물가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 자체도 네. 계속해서 인하 랠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중금리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엔캐리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측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긍정적인 측면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네. 이 자금이 해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환율만 봐도 그 부분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전에 일단 현금화를 해놓고 네.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신규 매수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조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오히려 명절 전에 FOMC 앞두고 명절 전에 노이즈가 왔을 때 오히려 명절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리스트업 해놓고 조금씩 담아놓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에 관련해서 조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말미에 제가 또 관심 종목들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9월은 원래도 조금 힘든 그런 달이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번 9월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과 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확신 속에 시장이 계속 흘러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명절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현금화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또 주셨는데 이 금리 인하 시기와 이 명절 전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네. 사실 금리 인하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네. 연준에서 이 QE를 멈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이 통화량을 공급을 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결정을 일단 먼저 보자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현금화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이 피벗이라는 이벤트가 아무래도 있는 FOMC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우리나라 명절 연휴와 같이 휴장과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리스크가 있는 기간 동안에 조금 종목에 물려있고 싶지 않은 그 투자자들은 현금화 매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외국인들도 많이 매도를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0월부터는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동성 환경이 조금 괜찮아질 수 있는 근거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아질 것을 알고 있다면 네. 오히려 이런 어떤 피벗의 기대감 혹은 이런 경계감을 앞두고 시장이 노이즈가 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찬스로 활용해 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투자자님들의 길에 꽃길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10월을 또 기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종목들은 여전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 화일약품입니다. 1,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화일약품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10원에 오늘 종가 마무리가 됐고 10% 하락을 했는데 화일약품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지금 마리아나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이게 해리스 부통령 테마주로 엮였었는데 사실 오늘 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실 마리아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어떤 이제 대선 후보에서도 이렇게 리스크가 없고 오히려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토론 여부와 무관하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어제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오늘은 어느 정도 그냥 차익 매물로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순히 조금 차익 매물이 조금 흘러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 후반까지 조금 많이 낙폭을 키웠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매물대 상단을 계속 맞고 떨어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거든요. 최초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 아래로 내려왔다가 이 구간을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요 상단 이 상하단 구간을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는 이런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상 조금 더 밀리는 그림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0원 구간을 또 뚫고 내려가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7월부터 이제 모멘텀 때문에 올라왔었던 이 구간에 이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급락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조금 노리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테마주이기도 하지만 이 대선 토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더 집중이 됐었던 그런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이 아주 길게 살아있다라고 보기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기술적 반등에 조금 나오는 좀 전략을 피는 것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500원을 조금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까지만 딱 보고 본전에 왔을 때는 조금 정리를 해보자. 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일약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매수가는 17만 5천 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샀는데요. 혹시 뉴진스 방금 발표낸 게 영향 있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하이브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7만 3,900원에 확인이 되고 있고 4% 상승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 간의 불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또 그중에 또 중간에 낀 그룹이 뉴진스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계속해서 있지만 앞으로 주가에 영향에도 큰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엔터 업종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는 시점은 아니고요. 또 개별적인 악재가 있다 보니까 주가 흐름은 조금 더 부진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8월 말까지만 해도 이 미니진 어도 대표 해임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조금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조금 해석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속보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뉴진스가 나와서 미니진 대표를 다시 복귀시켜달라.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오히려 뭐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는 해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이즈로 조금 오히려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BTS 완전체 및 위버스 구동 모델 도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기나긴 이 엔터의 어떤 하락세를 조금 멈추고 엔터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계기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추세단에서 하락으로 가는 과정이고 상승을 돌릴 만한 동력은 없는 상황이다. 요거까지만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 그 대응을 좀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 장기 투자로 대응을 하실 것 보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재료를 일단 물어보시기도 했고 그리고 매수 가격 자체도 최근에 편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의견을 한번 드려보자고 한다면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떤 이런 긍정적인 뉴스나 조금 다소 완화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노란색 곡선이 60일선입니다. 60일선을 터치
터치하고 빠지거나 혹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1년 평균선을 터치하고 빠지는 그런 그림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응이 되게 심플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손절가를 하방으로 잡을 필요 없고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이제 직선으로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등을 하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반등에 나오는 것이 맞다. 그래서 61선 근처에 갔었을 때 1차 매도 그리고 241선, 61선은 지금 현재 18만 2천 원 정도에 있고요. 이 정도 구간에 갔었을 때 1차 절반 정도 정리를 하는 걸로 보고 2차 목표가를 1년 평균선 241선인 20만 6천 원 현재 위치에 있는 구간까지 한번 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다만 이 61선을 터치하고 다시 떨어져서 21선을 깬다. 그랬을 땐 또 전량 정리를 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 대응에서만 조금 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이브와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 따라서 1차 목표가 20만 6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와 함께 고민되는 점도 한 줄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17만 6천 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5만 7,200원에 SK하이닉스 종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7월 11일까지는 굉장한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사실 이 SK하이닉스로 울고 웃던 정말 그런 국민 주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약세로 인해서 사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SK하이닉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올해 상승분을 거의 다 내뱉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정도로 이렇게 하락을 할 만한 그러게요. 이유가 있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견조한 성적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AI 반도체 모멘텀 절대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 제가 거듭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블랙엘에 대한 출하가 좀 시작이 되게 됐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반도체 업종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 엔비디아가 결국에 강세를 보이면 HBM을 또 이제 주도적으로 가장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 이 SK하이닉스는 당연히 거기 안에서 수혜를 입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오히려 과대낙폭 인식을 조금 하시고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 이야기를 오히려 저는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이 저는 매수하기 매우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21선 대비 마이너스 한 12% 정도까지 밀려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고점 대비 낙폭 수치를 봐도 거의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정도는 오히려 좀 추가 매수하기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 평균선을 조금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년 평균을 놓고 봤었을 때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이 실적이 조금 꺾이는 그림으로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 정도면 오히려 가장 좀 최적의 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대량 순매도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조금 담고 있고 외국인들의 그렇게 매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간중간 예를 들면 9월 5일이나 이럴 때 뜨문뜨문 매수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이 조금 바닥을 잡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외국인 순매수가 다시 한 번 더 급하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그래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9월에는 조금 옆자리로 갈 가능성 혹은 소폭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절 이후에 9월 15일 이후에는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제가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재무부에서 유동성을 조금 풀어주는 그런 국면이 올 겁니다. 그때부터는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건데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 또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전고점 회복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 봐요. 그래서 전고점이 24만 8,500원이거든요.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오른 폭이 되겠죠.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 4분기까지 좀 넉넉하게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보시고 1차 목표가를 20만 원, 2차 목표가를 25만 원을 놓고 조금 여유롭게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게 만약에 13만 원이 깨지는 그림으로 갔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장 리스크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3만 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전량 정리를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K하이닉스에는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20만 원, 2차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김철민님의 LS 일렉트릭입니다. 15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4만 50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LS 일렉트릭 엄청난 주식이었죠. 엄청난 흐름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었는데 이 LS 일렉트릭 정말 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나 여러 가지 걱정 고민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엄청난 주식이었는데 여전히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낙폭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마찬가지로 좀 추가 매수를 좀 권장을 드리면 좋은데 시청자님 매수 비중이 조금 이미 20%가 네. 차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오히려 조금 보유를 좀 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그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돼서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ESS 패키지 솔루션 공개 소식이 이제 북미에서 조금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의 모멘텀을 조금 힘입어서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아마 이제 3분기는 조금 더 약세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 테마 종목들이 지금은 조금 쉬어가기 옆자리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제가 전력 테마 이야기를 계속 오래전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4분기 때부터 오히려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 내년 정도가 되면은요 미국의 전력망의 교체 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교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들어가는 이 전력망 이게 또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보고 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올해 4분기에 내년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이 네. 흡수가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 2분기 때 좀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한 3분기는 조금 쉬어가는 정도로 나오고요. 지금 이제 주가 추세를 보면 1년 평균선 근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마무리되고 옆자리를 그리다가 다시 4분기가 되면은 조금 돌아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20만 원 위를 한번 조금 터치를 하는 그런 그림이 저는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비중에서 손절 가격은 그래도 1년 평균선으로 잡자. 네. 1년 평균선이 깨지면 이게 조금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평균선을 손절가로 잡되 목표가는 추가 매수 없이 1차 목표가 20만 원, 2차 목표가 22만 원 한번 의견을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테마주의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LS 일렉트릭은 4분기부터 또 시작되지 않을까. 또 내년에는 실적이 아주 좋은 호실적이 반영되기까지 내년까지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 목표가는 20만 원, 2차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볼게요. 다음 종목은 HLB입니다. 매수가 10만 6,700원이시고요. 비중은 25%입니다. HLB 오늘 종가 확인해 볼게요. 86,90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HLB 굉장했습니다. 이 종목도 3월 26일 12만 9천 원에 종가까지 그리고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었다가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HLB는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될까요? 우선 그 간염 신약 리보세라닌에 네. 대해서 FDA의 재도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잘 될 거다, 잘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기보다는 그쵸. 그래도 우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 이제 어떤 이런 불확실성이 나름 존재하는 종목들 혹은 이슈에 대해서는 추세를 조금 잘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게 되면은 이전에 리보세라닌 이슈로 올해 1월부터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요. 네. 이 노란 선 보이시면은 이게 60일선이에요. 60일선을 장기적으로 깨지 않고 21선 전후로 타고 올라가다가 21선 깨지면 이렇게 투매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60일선 깨지고 나서 투매가 나오다가 그 다음날 악재 뜨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런 추세선을 보고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21선 위로 올라오고 60일선 위로 올라오고 나서 21선 전후로 앞에 1월에 보여줬었던 이런 흐름과 되게 밀접한 패턴, 그러니까 이 각도는 조금 다른데 이 이평선을 놓고 움직이는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60일선까지 도달을 하고 60일선이 깨질 때는 다시 한번 투매가 나오면서 네. 1년 평균선까지 다시 가고 이제 이런 그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60일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조금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일선이 깨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갑자기 또 투매가 나오고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8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 혹은 60일선을 개인적으로 좀 손절가로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사실 너무 타이트하게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계속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FDA 승인에 대한 어쨌든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게 좀 살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대 직전 매물가 상당 고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0만 원 제시드리고요. 2차 목표가 12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봐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공부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이번 주 수요일 우리 또 박성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장도 정말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뭐 계속 하락하면 아 오늘 장이 안 좋구나 생각을 할 텐데 장 초반에는 괜찮았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전강 후약 계속해서 빠지면서 아까 유가증권 시장이 2,500선도 이탈했잖아요. 맞습니다. 내일 장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물론 오늘 그 CPI 결과에 따라서 뭐 시장이 엄청 크게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명절 전에는 그래도 조금 좀 조심하고 경계감이 조금 짙어지고 그리고 조금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삼성전자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조금 멈춰주는 게 중요한데 명절 전에 이게 갑자기 조금 확 돌아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 자체는 조금 더 꺾이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다라고 보고 계속해서 근데 그것을 오히려 좀 걱정하기보다는 이거를 조금 이용해서 네. 오히려 조금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관점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럴 때 좋은 종목들을 저렴하게 담을 기회다.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오늘장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내일이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고 있잖아요. 내일도 수급이 좀 꼬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꼬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사실 옵션 만기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유별나게 조금 달라지는 그림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매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쉬는 그림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CPI가 예상치에 조금 부합하는 정도로 나오거나 오히려 이것보다 살짝 높은 2.76 이 정도 수준만 나와도 오히려 시장에 저는 더 환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엔캐리에 대한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이 조금 빠질 때 실시간으로 좀 같이 대조해서 봤었을 때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게 이제 엔화가 조금 강세로 가면서 네.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기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일 이런 엔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그림, 물가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엔화가 약세로 가는 그림이 오히려 내일 시장에 충격이 조금 덜 할 것 같고요. 동시 옵션 만기일이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보다 잠시 뒤에 나오는 CPI 그리고 내일 엔화의 움직임을 잘 체크해서 대응을 해보자입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오늘 장에서 사실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TV 토론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TV 토론이었는데 이게 뭐 정답은 없었어요. 누가 이겼다 이런 건 없었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을 보였죠. 약간 해리스가 우세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뭐 친환경이라든가 2차 전지가 좋았어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내일까지 이 시세가 좀 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시장에서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그 방향이 확 틀어지지 않으면은 지금 형성되어 있었던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절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더 갈 여지는 있고, 그리고 이 명절 이후에도 이쪽 종목들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배팅을 하는 사이트를 가봐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번 토론으로 인해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친환경 관련된 그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언박싱 종목도 네. 여기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의도치 않았는데 어떻게 또 힌트가 또 됐네요. 예. 네, 잠시 뒤에 저희가 언박싱 종목을 공개를 할 텐데 종목 하나가 바로 해리스 관련주 또 친환경 쪽이라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두 종목 준비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한 종목이 친환경이라면 한 종목은 뭘까요? 한 종목은 친환경이고요. 지금 네. 공개를 좀 드려보자면은 한 네. 종목은 방산입니다. 방산. 예. 그렇다면 친환경과 방산 쪽에서 볼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법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어떤 종목이 나올지 함께 또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더 중요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똑똑한 돈 기법이죠.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인데요. 어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고 아마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번 주는 오늘 출연이 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님께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천천히 배워볼게요. 예,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잖아요. 스마트 머니가. 어떤 돈이 똑똑한 돈이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하는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아직 제공받기 전에 정보와 재료를 먼저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 주포들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었을 때 그 매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자금, 그 돈을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포들이 저점을 매집했을 것으로 추정됐을 때 이 신호가 포착돼요. 어떤 신호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이 일봉 차트에 포착이 됩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공부방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그냥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받아가시기만 하면 되고요.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이후에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은요. 어떤 정보와 재료가 우리들에게 실제로 제공되기 전에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예시 종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도 그렇고 항상 리뷰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다 증명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도 그렇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이 신호가 포착된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등장하기 전에 빠르게 매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리서치에서 이미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거다라고 판단될 때 가운데 올라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모멘텀을 오판하거나 혹은 정책 변수나 매크로 변수가 터졌을 때, 모멘텀이 짧아졌을 때는 손실이 불가피한데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저점에서 매집, 즉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을 포착을 하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짧아진다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좋은 기법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시장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잡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요새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고 종목들도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전화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로 전화 주셔서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동안 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스마트 머니 기법의 매매 포인트 그리고 예시 종목까지 준비가 돼 있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포인트부터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본 기법들 중에서도 승률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큰 장점이 뭐냐면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받아 가셔서 등록을 하셨다면 이 신호가 포착될 때부터 이제 이 기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포착이 된 날은 주포들의 매집으로 추정될 때 포착이 돼요. 실제로 제가 계속 예시 종목들을 보여드리고 언박싱 종목을 통해서 성과가 나온 것들을 리뷰 드릴 때마다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세도 돌아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 신호가 포착된 날은 주포들의 매집이 매집일이라고 추정되는 날 그리고 시작된 날로 우리가 규정을 합니다. 시작이 됐으면은 저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포착된 날 캔들 저점 지점에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 저렴하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오히려 포착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포착 당일 고점을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 방법은 여기서 기재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게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 포착이 되면 매집의 시작으로 추정되는 날 포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 거래량들이 마구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추가 매집 구간, 즉 급등이 나오기 전의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올 때 그냥 편하게 잡는 방법이 있고요.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손절 짧게 나올 수 있게끔 제가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절 추세선이 이탈하면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 숙지해서 거래를 하시면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가 가능합니다. 손절 추세선 이탈해봤자 길어봤자 손실이 커봤자 마이너스 7%고요. 수익이 나게 되면은 이 신호 자체가 주포들의 저점 매집으로 추정됐을 때 포착이 나오는 기법이기 때문에 수익이 한번 나면 굉장히 크게 납니다. 이해가 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은 실리콘2입니다. 2분기 시장의 대장주죠.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이때가 5월 9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1분기 매출액이 1,500억 규모입니다. 근데 거의 각 밀접한 규모인데 2022년도 총 매출과 거의 비슷한 정도고요. 작년 매출의 거의 절반이 되는 수준을 1분기 안에 달성을 한 거예요. 즉 어닝 서프라이즈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것은 사실 실적을 집계하는 기업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부자 정보로 활용되기 좋은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실적 재료라는 거죠. 하지만 주포를 저는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무조건 특정하지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협력적 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을 주포라고 규정했을 때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만약에 진짜로 활용이 됐다면 당연히 사전에 선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이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2월 21일에 포착이 됐고요. 실적 발표는 제가 저기 하얀색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해놨어요. 5월 9일입니다. 3개월 전에 포착을 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로 추정될 때 포착이 된다고 했죠.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습니다.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죠. 즉 포착일부터 실적 발표일 이전에 늘어난 이 거래량은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알고 있는 주포들의 선침해일 가능성,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때 무조건 주포들이 매집을 한 게 맞아라고 무조건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추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논리까지 같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2분기 대장주인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잡아냈다면 5월 21일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손절 추세선인 노란 선을 깨지 않고 400%까지 올라가요. 나중에 손절 추세선 깼을 때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몇백 %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뉴스 발생일에 손절 추세선을 깼다 하더라도 손실폭이 거의 없습니다. 마이너스 2, 3%이거든요. 손실이 나와봤자 짧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수익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길게 나온다. 이게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예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시 종목은 태성입니다. 태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합동비를 설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원가를 조금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게 되죠. 중국의 CATL사의 의뢰를 받았어요. CATL, 가장 큰 배터리 회사죠.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에서도 최근 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설비 투자를 하고 설비를 한다는 것은 회사의 결정입니다. 그죠? 즉 이것이 우리들에게 제공되기 전에 내부자 정보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용을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재료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 때 만약에 매집 거래량이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그때 첫 초기를 스마트 머니 신호가 또 잡아내 주었는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크게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뉴스가 나온 게 지금 제가 하얀색 네모 박스로 표시해놨습니다. 바로 5월 29일인데요.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정확히 한 달 전인 4월 29일에 포착을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착일 이전의 거래량 없어요. 근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 늘어납니다. 자, 모멘텀의 시작점을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렇게 잘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착일부터 뉴스 보도일 이전에 있는 이 거래량은 주포들의 거래량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또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최대 400% 시세가 나왔고 만약에 저 7월에 손절 추세선 깼을 때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3배 가까운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저점에서 잘 선침해를 해줄 수 있는 저점에서 같이 주포들의 매집 흐름과 같이 우리도 매수에 따라붙을 수 있는 좋은 기법이다 말씀드리고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 받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방 들어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은요, 제가 조건도 없이 그냥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냥 직접 검증해 보시라고 다 보내드립니다. 자꾸 이제 왜 이렇게 안 보내주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지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신청하셔서 그냥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이고요. 지금 종목들 보셨죠? 이 기법을 배우시면 이런 종목들 직접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받는 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어제 그 공부방에서 질문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혹시 직장인들도 이 기법을 좀 잘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대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더 사용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물론 이것을 단타로 활용하는 기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공부방에서 제가 따로 영상을 조금 올려드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단타로 활용되는 기법이 아니고 저점에서 미리 잡아놓는 기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장 끝나고 직장에 퇴근을 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차트를 돌려보면서 여유롭게 종목 리스트업을 해놓기 가장 좋은 기법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 분들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한번 받아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하시는 동안 저희가 종목 AS가 한 종목이 있어서 좀 받아볼게요. 8월 28일 블루 엠텍이고요. 매수가는 18,400원, 목표가 22,000원이었는데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누적 수익률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 종목은 그래도 잘 버텨냈습니다. 장중에 22,600원까지 터치를 했고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21,450원의 종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2차를 받았어요. 24,000원까지 받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선 1차에서 제가 20% 정도 정리를 보는 것이 좋다라고 권장을 드렸고요. 2차 목표가를 제가 24,000원 제시를 드렸는데 왜 가지고 나왔냐면 2차 목표가를 높여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5,000원까지 조금 더 높여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급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보시면은 7월 1일에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먼저 받아가신 분들은 사실 이 7월 1일에 만약 이 종목을 컨택을 한다면 거의 15,000원이 되기 전에도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지금까지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면 3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기법을 받아가시면은 저는 이 종목을 언박싱 종목으로 되게 늦게 가지고 나온 편입니다. 왜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한참 뒤에 올라갔을 때 드렸음에도 이제 언급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지금 거의 20%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좋은 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더 갈 여지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강세입니다. 27년부터 계속해서 좀 시장 성장이 나올 거로 보고요. 10월에 이제 위고비가 이제 국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동사가 이제 거기에 대한 판권을 좀 담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대감 부각 뉴스가 나오기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나오기 전에 포착을 해주는 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포들의 매집으로 추정됐을 때 포착이 되더라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항상 이 신호가 나오고 뒤에 뉴스가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꼭 잘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셨고요. 2차 목표가 사실 24,000원이었는데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 25,000원까지 홀딩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언박싱 종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하셨죠? 하나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네. 풍력에 있는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하나는 방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첫 번째 종목은 전문가님이 예전에도 주신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관련주고 더워. 바람이 좀 불어줬으면 좋겠네요, 전문가님. 그쵸? 맞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게, 대장주죠. 예, 대장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딱 이 종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바로 CS 윈드입니다. 윈드 맞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가지고 나왔을 때에 네. 비해서 또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스마트 머니 신호가 계속 잘 포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겠죠.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 쪽이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 쪽이 굉장히 좀 색깔이 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풍력 테마주들이 또 오늘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세계에서 풍력 타워 시장의 점유율을 17%를 갖고 있는데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선 그 AI 업계가 사실 막대한 전력 소모를 발휘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기존의 화석연료에 의존하다 보면은 탄소 배출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AI의 데이터 센터에 구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이 전력,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쪽도 강제적으로 조금 키울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풍력, 태양광 이쪽은 계속해서 조금 앞으로도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거는 대선과 무관하게 앞으로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좋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를요, 요 이제 풍력 발전기 바로 아래다가 이렇게 윈드코어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실제 가동이 됐었을 경우에는 전력망에 대한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구축함에 있어서 이 풍력 타워 이런 것들도 되게 부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동사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요. 2분기에도 컨센서스를 이렇게 아득히 조금 상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올해 반기에만 놓고 봤었을 때 전년도 총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이익을 넘어서 버렸어요. 재작년도는 벌써 압도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은 올해 24년도 올해 이제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단이 2,500억대. 이게 그러면 2년 전 대비해가지고 6배가 넘거든요. 근데 주가는 2년 전 대비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실적을 컨센서스를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저평가인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8월 7일에 최근에 포착이 됐고요.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가 평상 거래량도 이게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집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CS 윈드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 윈드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선에 대한 모멘텀도 안고 있고 그와 별개로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종목은 우리 전문가님이 방산주라고 하셨는데 약간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힌트를 네.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방산주다. 스마트 방산의 대표 주자다라고 이런 별칭이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의 방산주 중에서 넥스트 넘버 원 종목이죠? 예. 네. 그런 센스가 없었네요. 네, 전문가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LIG 넥슨입니다. 네, 이 종목 좋나요? 좋은 종목이고요. 네.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되게 탄탄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이 양대 종목이 네. 실적은 다 알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부터 요약본으로 이렇게 돼 있고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강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LIG 넥슨을 최근에 방문을 했어요. 어젠가 아마 방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류 본부장께서는 이 정부가 내년도 국방 분야에서 R&D 투자에서 3조 1천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특히 여기에서 수출 유망 무기체계 연구 개발에만 245% 늘어난 규모를 투자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 방산 관련 종목하면 LIG 넥슨이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나온 뉴스인데요. 방위사업청에서 공고한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오늘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무인화, 미래전 분야의 첨단 기술을 선도할 무인 체계의 명가로 발돋움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무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스마트 방산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 체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더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IG의 넥슨에 대한 어떤 실적 업사이드가 장기간 열려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콜롬비아 해군과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이런 MOU도 지속적으로 맺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수주가 역대 최대로 잡혔어요. 19조입니다. 그리고 이 수주를 해소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19년도 때 실적 영업이익을 보면 181억이거든요. 꾸준히 거의 실적 퀀텀 점프를 하면서 성장을 해가고 있고요. 이 실적 흐름이 수주 잔고만 봐도 그렇고 앞으로 국방비 편성 예산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방산 수요를 봐도 그렇고 방위산업 수요를 봐도 그렇고 합리적인 컨센서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오늘 포착됐어요. 그래서 추세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이게 대부분 제가 이 언박싱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 리뷰를 드리는 종목들 잘 보면은 추세가 나오다가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면은 이 추세 하락이 멈추고 옆자리를 그리기 시작하다가 거래량이 늘면서 점점 올라가는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LIG 넥슨도 좀 그런 그림으로 나올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방산주 LIG 넥슨이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오늘 포착이 됐다라고 하십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실적도 좋다라고 하니까 모멘텀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이거 찍고 들어오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종목의 매수 전략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가을이 온 줄 알았는데 날씨가 다시 한번 무더워졌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시장도 굉장히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장 속에서 종목과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